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경험담을 듣는다면은 모든 전 세계 불치병 환자들에게는 타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학계에서도 좀 참고 좀 해보시라는 뜻에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경험담을 말을 할 때 혹시도 오해 소지가 있다면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79년부터 현재까지는 암 환자들만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14년을 기해서 제 올해 76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52년 동안 제가 환자들 상담하면서 제가 지도한 것이 전부 불치병이었습니다. 52년 전에는 그 당시 나병, 또 결핵 환자, 그 당시에 결핵은 걸렸다 그러면은 집안 말리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막 그래도 약 먹어가면 낫는 사람은 안 보고요. 말기가 돼가지고 막 어깨로 숨을 쉬면서 기침을 하면 막 먹지 않겠던 피가 나오던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오다가 79년부터 현재까지는 암 환자들만 상담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 책에 다 있지만은 그래도 우선에 여러분들의 실제로 제 말을 들으면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영양소를 무시합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양소대로 먹을 수 있는 힘을 길러놓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인데요. 그때에 4살 먹은 그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그 우리 독자님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3살 먹어가지고 신경세포암이 걸려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항암제 또는 방사선 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몸이 찌들대로 찌들어져가지고요. 일주일에 피주사를 한 번씩 맞는데요. 그래서 늘 얼굴이 내랑게 애가 피지를 못했어요.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참 난감했죠. 왜? 참 손자도 몇째 손자 같은 애가 왔는데 저런 애가 내가 시키는 대로 이 법을 행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음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얀 쌀밥에 김치 깍두기만 먹겠습니다. 일체 기름 종류 영양이 있는 음식은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약설에 사람들이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그 병이 완치가 돼서 지금 올해 2004년도를 기해서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일반 상식적이나 영양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볼 때 한창 먹을 나이를 더구나 치료를 받아가 항암 치료를 받아가 완전 영양결핍증이 된 아이를 잘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얀 쌀밥에 김치 깍두기만 먹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세끼도 아니고 아침 저녁 2끼를 먹인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그 아이를 지도해서 현재까지 건강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영양학설대로 잘 먹어야 산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음식 문화가 낮과 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과 밤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에서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낮과 밤이 운행이 됐을 때 천한 만물을 생산시킬 수 있듯이 우리 육체 나라의 낮과 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약세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낮과 밤을 적용시켰습니다.
아침 저녁 두 끼를 먹고 낮에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몸에서 흡수해서 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육체의 나라를 저는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천해서 이 아이는 건강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음식 먹는 법, 살기 위해서 먹는 법을 절대로 지키게 되면, 그 실천하게 되면 몸에서 부족한 것들 전부 생산을 하고, 더러운 것은 정화를 시키고, 모자란 것은 생산을 시키고, 모든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대우주의, 인간은 소주라는 것입니다. 대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 내면에서 다 일어나고 생산하고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렇게 아침 저녁 두 끼를 먹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약설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내 자아의 생산력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안 들어가면 우리 몸에도 다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좋은 걸 먹더라도 법에 의해서 먹어야지, 물하고 혼합해서 먹으면 생산성이 없습니다. 낮가범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만날 밖에서 좋은 걸 수입해다 먹어야 되는 격이 오기 때문에 영약설 잘 먹어야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상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80년도입니다. 그때 내가 환자들이 약도 주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할 때입니다. 80년도에 두 사람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연, 꼭 알아야 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이 모 신문사 편집국장인데 몸이 필요해서 A라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간염이란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입원 2달 반 동안을 입원하며 간염 치료를 했지만은 결국 간암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B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대학병원으로 옮겼답니다. 옮겨놓고 제 소문을 듣고 찾아서 병원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 영업장에 갈 수는 없고 하도 사정을 하며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급해요. 시간이 급해서 병원에 있는 사람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집에 있다면은 내가 아는 대로 지도를 하는데 시간이 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거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퇴원해 가요. 그러면 음식 기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돼도 안 왔어요. 그래 또 한 일주일 후에 또 왔습니다. 또 가보자는 거요.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이제는 다 왔어요. 72시간을 못 넘기겠어요. 그래 내가 아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집에서 죽지 않고 병원이나 다른 곳에도 죽으면은 객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객사 안 죽으려면 집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요. 그렇다면 집으로 빨리 모셔야 돼요. 72시간을 못 넘기겠네요. 이럴 때는 온 가족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간 전문 박사님이 오셔서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우느냐 이거요. 앞으로 한 달은 더 산다 이거요. 그때 급할 땐 집으로 모셔도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리 하는 게 또 눈물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 동생분이, 박사님은 한 달 산다 그러고 저는 72시간 넘기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둘이가 경쟁을 붙었다고 말을 해요. 내가 뭘 압니까? 박사님이 아시지. 이러고 돌아왔는데 역시 그분이 72시간 전에 거기서 운명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또 그때도 이분이 찾아왔을 때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형님이 시골에서 수원 사는 사람인데요, 목장을 하는데 옆구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우선 그때마다 진통제를 먹었는데 지금 2달이 지나서 진통제도 안 듣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가서 좀 봐주시오. 역시 내가 갈 수가 없는 몸이지만은 그래도 다 간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 한번 가본다고 가봤더니 이분 역시도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환자 같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시간이 급해요. 시간이 급하다고 얘기했더니 병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모시나요? 내가 하지. 어떻게 이게 나무 영업장에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라 한 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분도 역시 월요일날 퇴원해서 그러면 음식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 그러라고. 그분도 시간을 내가 급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월요일에도 안 와요. 그래서 금요일 돼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환자를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좀 왕래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급해 지났습니다. 안 됐습니다. 전 얘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러지만 조금 있으니까 동생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좀 수원까지 가자는 거예요. 가봤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요. 지난 토요일 날 본 사람이 그러니까 토,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인데요. 일주일 됐는데요. 완전히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 청색이에요. 몸이 완전히 삭함해졌고 청색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약을 좀 써주십시오. 안 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며칠 안 가다 운명을 했습니다. 내주 들은 얘기지만 병원에서 일주일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모시라고 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 봅시다. 만약에 사람이 모든 음식은 열이 발산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태워서 열을 발산해서 열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활동을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활동을 못하여 열을 발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부족한 데다 또 간염에는 잘 먹어야 된다고 또 잘 먹이게 돼 있어요. 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24시간 링거주사를 맞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장마가 진다 이겁니다. 장마가 계속 2달 반을 장마를 지니까 인지는 불이 다 꺼져간다. 내가 볼 땐 그래요. 불이 다 꺼져가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목장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도 멀쩡한데 역시 장마가 져가지고 지금 시간이 급해요. 불이 금방 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간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그분들은 다 며칠 후에 운명을 했던 이 사연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아마 97%는 모든 병이 장마가 져서 옵니다. 장마가 져서 오는데 장마가 전 데다가 또 계속 링거주사 맞아만 점점 장마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하대. 그러니까 내가 급하다고 할 때는 내가 우선 외모적으로 볼 때 불이 다 꺼졌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불이 남았는데 시간이 급한데 이걸 모르고 계속 링거를 맞으니까 그 불마저 바로 꺼지니까 바로 간다는 겁니다. 두 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학계 여러분은요, 제 이 말을 참고해 주시오.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음식 먹는 법으로 약과 병행하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영양술대로 잘 먹고 영양제 주사도 맞아야 된다는 이러한 습관 때문에 실패 보는 일들이 많다고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맞더라도 링거주사 맞더라도 낮엔 물을 먹지 말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지금 영양제 맞는 분들, 링거주사나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면요, 낮에는 물도 먹지 마세요. 밥은 먹더라도 밤에 맞으십시오. 밤에도 10시 넘어가면 맞지 마세요. 저녁 5시, 6시부터 맞기 시작하니까 10시까지만 맞고 맞추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효과가 나는 것도 체험합니다. 24시간 꽂아놓으면 장마가 진다는 겁니다. 링거주사 맞으면 항상 미열이 비슷하게 나면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계속 장마가 지고 장마가 지는데도 계속 불을 피우려고 하는 이런 상극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4살짜리 아이와 두 분의 이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오느냐. 에너지를 모든 이 세균은요, 몸에 불기운이 있어야 태워버립니다. 태우지 않으면 결과는 다 모든 염증 세균들이 득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으로 하면 우선 임시 조치는 되지만 근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지금 과학의 논리도 이건 과학입니다. 야, 만약에 의학계에서요, 이 동물에 실험해 보세요. 동물에 실험해 보면은 물을 먹여가며 하는 거하고 실험을 해보면요, 20일 한 달 내에 기절 초풍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세포 변화가 한번 제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환자 보는데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52년 동안에 불치병 환자를 상담하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많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환 환자들은요, 밤에는 편하게 쉬십시오. 밤잠 안 자가면서 여러분들이 막 손뼉치고 무슨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밤잠 안 자고 몸의 세포를 무리하게 안 됩니다. 낮에는 하더라도 밤이 되면은 무조건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십시오. 밤에도 만약에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세포는 엄청난 무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담은 여러분 앞에서 밥 따로 물 따로 먹는 법, 2고씩 먹는 법입니다. 이것으로서는 언젠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 밥 먹고 물을 따로 먹자. 지금 병원 의사들도 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실천해도 어떤 질병이라도 책 내용대로 해보십시오. 5일에서 15일이면 효과 날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 전환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더라도 믿고 실천을 해보세요. 약 먹는 것이 있으면 물 먹는 시간에 이용을 하십시오. 영양제도 그렇습니다. 물 종류는 물 먹는 시간에 먹고 만약에 씹어 먹는 거는 밥 먹는 시간에 같이 병행을 해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치 오차없이 신기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몸 체험을 통해서 불치병 환자들에게 실천을 해본 결과가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기에서 인류가 나에게 반대하고 들어도 저는 혼자서 이 이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한다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나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예. 또 다음 파트로 미루면서 또 경험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